저기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혹시 가오 루안 박사님 맞으신가요? 영국 왕립박물관의 안내데스크 직원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공항에서부터 겪은 지루한 심사와 불편한 시선을 떠올리며 뒤늦게 도착한 탓이었죠. 제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저는 강연 자료를 담은 가방 끈을 한번 꽉 잡고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중국에서 온 역사학자 가오 루안입니다. 힘있는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엔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어떤 과거와 배경을 지닌 인물인지 사실 그 모든 것은 저희 가문이 유구한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가오 루안. 북경 교회에 뿌리를 두고 전국시대부터 청나라, 군벌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줄곧 중국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재를 보존해온 가오 가문이 후계자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저희 집안은 중화 문명을 지키고 보존한다라는 일념을 대대로 이어왔습니다. 그 전통 덕분인지 어릴 적부터 고서와 문화재가 생활의 일부였죠. 저의 증조 할아버지 가오텔리는 왕조 말기에 북경 근교의 박물관 설립을 주도하여 유물을 모으고 전시 기획에 앞장섰습니다. 시대가 어지러웠지만 문화적 자부심을 품고 지식인 사회에서 명망을 얻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오 일웅은 국공내전 시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혼란 속에서도 두 세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유물을 빼돌려 지키는 이른바 문화 구호 활동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 험난함은 말로 다 못하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가오 휘안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안정기에 들어선 뒤로 국가운영박물관의 자문을 맡았고 해외 유학파와 교류하며 중국 역사 전시 기획을 하는데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그것이 제 가치관 형성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사기, 자치통감, 삼국지 등 고전을 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자를 제대로 배울 무렵부터 방대한 역사서를 마치 동화책처럼 옆에 끼고 살았죠. 덕분에 친구들은 만화책 볼 때 저는 고대 전투 장면이 묘사된 사료를 읽고 있었답니다. 좀 엉뚱하다고요? 저도 가끔은 조금은 평범하게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국 가문이 분위기를 거스르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인식 중 가장 강렬한 부분이 바로 한국 즉 조선은 중국의 오랜 영향 아래 있던 소국 혹은 속국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었어요. 고대사를 보면 조공을 바치거나 문물을 전달받던 주변 국가들이 적지 않았으니 당연히 한반도 역시 중국의 속국 아니었겠어요? 이후로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대사를 전공했고 대학원에 진학해 동아시아 외교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당연히 동북공정 관련 연구에도 뛰어들어 고구려 발해는 중국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내에서 여러 프로젝트와 전시 기획에 참여하고 박물관에서 강의와 자문을 맡으며 제 명성을 조금씩 쌓아가던 차에 어느 날 갑작스레 영국 왕립박물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고구려 발해의 문화유산과 미술사적 의미를 다루는 특별전이라는데 살짝 의아했죠. 왜 한국 고대사를 굳이 부각시킬까? 당연히 중심은 중국이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맨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큰 호기심과 야심을 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중국의 관점, 특히 동북공정의 논리를 적극 알릴 기회가 아닌가. 아버지 가오 휘안님도 제 손을 꽉 잡으며 서양인들과 한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중국 문명의 우위를 보여주고 오라고 격려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펼쳐질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극적이고 격앙된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영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창밖으로 템스강이 언뜻 보였을 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해외 교류 경험은 있지만 직접 영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역사의 본고장, 박물관의 성지라 불릴 만한 나라에서 제 주장을 활발히 전개할 생각을 하니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 게이트에 발을 디딘 순간 여정에 대한 설렘은 조금씩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공기의 냄새,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의 모습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입국 심사대를 향해 가는데 제가 바로 앞에서 보게 된 건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처럼 보였는데 단 몇 초 만에 웰컴 투 더 UK라는 심사관의 간단한 멘트와 함께 쑥 통과하더군요.
그 광경을 보며 여기 영국은 입국 심사가 꽤 빠른가 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한 뒤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전을 치는 겁니다. 순식간에 추가 직원이 오더니 잠시만 대기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영어가 좀 서툴러서 뭔가 착오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잠시라는 말이 무려 3시간이 넘게 지속될 줄은 몰랐죠. 가방을 죄다 열어보라고 하고 노트북에 들어있는 파일은 뭐냐고 묻고 전신 스캐너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뭔가 제가 범죄자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제 질문은 무시됐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철저히 검사합니까? 저는 공식 초청장도 받았는데요. 라고 억울하게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이건 절차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했죠.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그들 모습에 저는 서서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있던 한국인들은 몇 초 만에 통과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시에는 저 자신이 영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느꼈습니다. 반항했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속으로만 불만을 삼켰습니다.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때쯤에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혹시나 택시가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제 캐리어가 한쪽에 방치된 채 비를 조금 맞고 있더군요. 그 광경에 다시 한번 이게 영국의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가까스로 끌고 나왔더니 택시 승강장 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앞선 손님들이 빠르게 차를 잡고 가는 것에 비해 제가 택시를 잡으려 하면 이상하게 문 앞에서 서성이거나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노 쏘리라고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제게서는 단정한 차림새, 영문 초청장이 담긴 서류 가방 외에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는데 말이죠. 겨우 승차하게 된 택시 기사도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양 쪽 젊은 기사였는데 거칠게 시동을 걸더니 웨어투? 라는 말을 퉁명스럽게 뱉었습니다. 제가 숙소 주소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중간중간 창문 밖에서 젊은이들이 커로너 라며 야유를 보내거나 동양인을 향한 차별적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다는 자부심을 품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몇 초 만에 무사 통과하더니 왜 나만 이렇게 곤란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제 감정도 폭주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저는 이곳의 업무 차원 학자이고 영국 왕립박물관이 저를 초청했으니 정식으로 박물관 측을 만나면 좀 나아지겠거니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랴부랴 전시 관련 회의가 열린다는 왕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대형 박물관 주변 거리는 여유로워 보였고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제가 중국 내 여러 박물관에서도 활동했지만 영국 왕립박물관이 지닌 전통과 규모는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박물관 큐레이터인 찰스 밀턴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오 루안 박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인사가 무색하게도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선 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 독일, 일본계 학자들, 그리고 한국계 영국인 연구자 소피 김 등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시 기획 총책임자인 사라 브라운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된 기획 의도는 한국 고대 왕국들의 미술과 문화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에 주목해 그 문화유산과 예술적 성취를 알리고자 하죠. 저는 순간 한국 고대 왕국들이라는 표현에 어딘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제 연구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잠깐 이건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고구려와 발해가 독자적인 국가였다고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 왕조의 조공을 바치며 종속되었던 속국 관계였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저는 중국을 대표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소피 김 박사와 독일인 연구자 칼 하버가 교차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차례대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소피 김이 말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실질적인 자주적 왕조였고 조공체제는 동아시아 외교 관습상의 형식적 의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곧 속국화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칼 하버 역시 유럽 쪽 연구에서는 고구려 발해가 독립국가였음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교류는 활발했겠지만 곧바로 중국의 일부라고 볼 순 없죠. 라고 반론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 통하는 정설이 여긴 소수 의견이라고? 이 낯선 반응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은근한 시선이 느껴져서 약간의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회의가 끝난 후 찰스 밀턴이 제게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줬습니다. 저도 기획 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했으니까 당장 도서실로 뛰어갔습니다. 책장에는 한글 문헌, 일본어 문헌, 영어 독일어로 된 학술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다라든가 발해는 고구려를 잇는 왕조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죠. 중국 동북공정 관련 자료는 구석에 몇 권, 그것도 원문 그대로 실려 있거나 겨우 초보적 수준의 번역 자료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국 왕립박물관 정도 되는 곳이면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왜 한국 측 자료가 이렇게 많고 중국 자료는 거의 없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은 곧 영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도서실 구석에서 투덜대고 있을 때 큐레이터 사라 브라운이 우연히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항의했습니다. 이거 너무 한국 쪽 의견에 치우친 도서 자료 아닌가요? 중국 측 연구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사라는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계 학계에서 검증된 논문과 자료 중 한국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상당수이고 또 번역본이 훨씬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 자료를 일부라도 구하려 했지만 영어 번역이 제한적이라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말에 저는 더 욱해져서 그럼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전시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라는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사라 브라운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 중입니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왕립박물관 측은 언론과 문학의 인사들을 초청해 미리 전시 내용을 소개하는 시범 해설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짧은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중국 중심 관점을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해설회장에 들어가니 중점 전시물인 고구려 벽화 복제본, 발해 유물, 삼국 백제신라 관련 금관토기 등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패널에는 고구려는 수당 제국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거둔 강대국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 국가로서 독자적 문화를 꽃피움이라는 식의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저는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와 발해를 단순히 독자적인 한국 고대 왕국으로 보는 건 매우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중국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왕국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속국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시가 독자적 강국이라고만 소개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피 김 박사와 칼 하버가 재빨리 반론에 나섰습니다. 소피 김은 조공은 동아시아 외교 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속국 여부와는 별개라는 게 주류 학설입니다. 문화 교류가 활발했으나 이는 독립성과 별개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칼 하버가 말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 등은 고구려가 독립된 국가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발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논쟁은 사실상 모두 대가오 루안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니 중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무시되는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조금 진정하시고 이어서 다른 발표자들의 의견도 들어봅시다라고 말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결국 저는 분노와 서러움에 발표 회의장 중간에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영국에 와서 공항에서부터 겪은 모멸감이 다시금 되살아났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라는 억울함이 커졌습니다. 전시를 총괄하는 왕립박물관 측은 최종적으로 중국 관점도 소폭 반영하되 고구려 발해를 한국 고대사의 일부로 보는 국제학계의 주류 견해를 유지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제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저는 끝까지 속국이란 표현을 공식 패널에 크게 넣어달라며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영국 언론과 각국 대사관 인사,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고위 인사들까지 대거 참석해 대성황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한국 대사관 인사가 고구려 발해 등 우리의 고대사가 세계에 소개되어 기쁘다고 축사를 하는 장면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제게는 저게 왜 당신들의 고대사냐. 원래는 중국사였는데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고구려 발해는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회장 분위기는 이미 대세가 정해진 뒤였습니다. 몇몇 외신 기자들이 흥미로운 듯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중국 측 학자는 그렇게 보는군요 정도로만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곳에 더 머물러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결정은 무척 씁쓸했고 마치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죠. 마지막 날 숙소에서 택시를 부를 때까지도 비슷한 차별과 멸시 섞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중국인? 코로나? 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고 출국 심사에서도 한국인들은 슬쩍 통과시키면서 저에게는 온갖 서류를 내놓으라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영국이 한국만 우대하고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인종차별 문제 등이 있을 테지만 당시 제 감정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나는 차별당했다. 그리고 한국은 부당하게 역사를 독점하고 있다. 중국에 돌아오자 아버지 가오 휘안님과 동료 학자들은 전부 뭐라고? 영국에서 그런 차별을 당했단 말인가? 하며 분노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반중국 정서가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오던 시기라 제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졌지요. 특히 가문의 어르신들은 원래 서양은 한국 편을 들어서 우리를 견제하는 거야.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그걸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영국 도서관에서 본 자료들을 떠올려 보면 고구려 발해가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연구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껏 쌓아온 중국 중심 역사관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전통과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건 제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외에서 당한 수모에 굴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 뒤로 박물관과 연구소에서 강의할 때마다 한국은 자주적 역사가 없으며 고구려 발해 모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호언장담하게 됐습니다. 제 발언을 들은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들에게는 제 말이 매우 애국적으로 들렸나 봅니다. 한편 국제학계에서 고구려 발해는 한국사로 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를 또 무시하는구나. 언젠가 내가 더 많은 자료와 논리로 무장해 당당히 반박해주마. 이런 마음이 들면 영국에서 겪은 치욕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고 서양에 대한 반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중국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념을 지키겠다는 제 사명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국에서의 사건을 회고하자면 공항에서 받은 철저한 수색부터 택시기사들의 거친 태도, 길거리에서의 코로나 야유, 그리고 박물관 회의장에서 무시당한 제 주장들 모든 게 저에겐 지옥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리 역사 일부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제 확신은 오히려 그 지옥 같은 체험으로 인해 더 강화됐다고 할까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시선에 처음 직면한 충격도 크긴 했지만 한편으론 이들이 중국의 위험을 몰라줘서 그렇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이상한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상처였던 건 사람들이 제 발언에 저 사람은 중국에서만 통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졌구나라고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느낀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다졌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으로 돌아와 꾸준히 동북공정 시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왕립박물관이 어떻게 전시를 했건 국제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건 고구려 발해는 중국사라는 주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겪은 무시는 제게 상처만 준 것이 아니라 강한 반항심과 결속감을 심어줬습니다. 언젠가 국제 무대에서 다시 도전하겠다. 이번에는 번역 자료와 해외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서 중국 중심 역사관을 제대로 알리겠다. 저는 이런 야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가오 루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